자, 안녕하세요.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왜 존재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윤 때문이겠죠. 근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이윤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늘 기업 경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의 진짜 의미,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윤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정사에서 남는 돈, 뭐 이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경제학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남는 돈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거든요. 단순히 남는 돈,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윤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생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가게세 내고 은행의 이자까지 싹 다 내고 나서 정말 마지막에 남는 몫을 말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이윤이라는 게 말이죠. 참 이상해요. 경기가 좋을 땐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월급이나 이자는 이 정도로 널뛰기를 하진 않는데 왜 유독 이 이윤만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걸까요? 이 질문 안에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적 미스터리가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계의 명탐정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각자 다른 단서를 가지고 이윤의 정체를 추적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추리가 더 날카로울지 우리 함께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첫 번째 탐정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나이트. 이분은 이윤의 본질을 위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풀어냅니다. 나이트 탐정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이윤이란 불확실한 미래와 정면으로 맞서는 그 용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론을 위험 부담설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딱 들어도 감이 오지 않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가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험에 들 수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위험들을 떠안게 되잖아요. 이윤은 바로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 일이에요.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어제까지 잘 팔리던 물건이 하루아침에 외면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때로는 대박이 터져서 엄청난 초과 이윤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쪽박을 차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나이트 탐정의 설명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자, 나이트 탐정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탐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탐정, 그의 이름은 조지프 슌페터. 슌페터는 이윤의 원천을 전혀 다른 곳에서 탔습니다. 바로 혁신이죠. 이분은 정말 경제학계의 슈퍼스타입니다. 슌페터는 이윤이라는 게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슌페터의 이론을 혁신설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윤은 기업가의 혁신활동, 즉 이노베이션에 대한 보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슌페터가 말하는 혁신이 그냥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완전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고 집중하세요. 슌페터가 말한 혁신은 크게 5가지예요. 첫째, 아이폰처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둘째,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 셋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장을 찾아내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넷째, 석유 같은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 같은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돈을 버는, 즉 이윤을 낳는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슌페터의 혁신 이론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슌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멋진 걸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낡은 것들을 파괴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왼쪽에 있는 피처폰이나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바로 파괴된 것들이죠. 뭐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엄청난 혁신 때문에요. 하지만 그 파괴 덕분에 오른쪽처럼 어마어마한 모바일 생태계라는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었잖아요. 바로 이 역동적인 과정,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야말로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이자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명탐정, 나이트와 슌페터의 수사를 통해 이윤의 정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시험을 위해서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죠? 두 이론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사건 파일을 최종 정리할 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자, 나이트에게 이윤의 원천은 뭐였죠? 그렇죠. 위험 부담. 그래서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슌페터에게 이윤의 원천은 맞습니다. 혁신 활동이었죠. 따라서 기업가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핵심 키워드들 반드시 구분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그냥 남는 돈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윤이라는 개념에 위험과 혁신이라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경제학이 바로 이런 학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죠.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서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나이트의 위험 부담설과 슌페터의 혁신설, 특히 그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해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과 또 정말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